자,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프로입니다. 자, 금일 6월 8일이고요. 자, 월요일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장 시작부터 크게 흔들렸죠. 자,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급락을 했고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면서 시장 전체 분위기 패닉 분위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어제 주말부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180만 원 부근까지 밀릴 수가 있고 젠슨왕이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이 주가에 수급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그 흐름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 빠르게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중요한 구간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만 원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밀리면서도 21선 근처인 이 부분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자, 하지만 만약 내일 월요일 시장이 패닉으로 심각하게 반응이 나온다면 180만 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흔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부분까지는요. 고점까지 가는 동안에 강한 돌파가 나왔던 자리이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평균 매집 단가가 몰려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과하게 이 공포를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 180만 원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나오는 발언들에 따라서 추후 주가에 수급이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장초 급락으로 180만 원 부근까지 밀린 이후에 젠슨왕 발언이 나오면서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지금 기사를 보시면 최대 메모리 파트너가 될 거라는 발언으로 오늘 아침에 나온 갭 하락분 전부 외우고 현재 이 프로그램 매수에 같이 들어가면서 200만 원 선을 겨우 회복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러한 반등을 보고 오늘 시장 전체에 나온 이 하락에 대한 악재가 끝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애초에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파트너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 젠슨왕의 오늘 나온 발언은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이 붙을 수 있는 발언이지 현재 시장 악재에 있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오늘 나온 하락 이후 상승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자체가 아니라요. 지금 이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추가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후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변수들이 많으니까 놓치시는 부분 없이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제 영상 못 보시는 분들 없도록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급락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지난주에 이 미장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모습이죠. 자, 하지만 아직 우리 주주님들이 안심을 할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당연히 이 고환율입니다. 자, 이게 잡혀야 하이닉스에 의미 있는 수급이 붙을 수가 있는데 결국의 핵심은 환율이라는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559원 부근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자, 환율이 이런 식으로 높으면 외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 외인들이 마음 편하게 매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수급을 보면 외인들 순 매도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얘네가 이 젠슨왕 기사를 몰랐을까요? 자,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외인들의 이 선물 매도세가 장 초부터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을 해볼 때 현재는 이 젠슨왕 발언 호재보다 환율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환율, 그리고 금리, 선물에 대한 수급. 자, 이러한 세 가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하이닉스가 호재 기사에도 양전을 못하고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유가요. 지금 이 반도체에 문제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 매크로 리스크 때문에 위험자산 전체가 흔들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나오는 이 반대 매매 물량들이랑 이번 주 변동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요. 중장기 방향성 여전히 상방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순서입니다. 좋은 종목도 무조건적으로 조정은 받습니다. 자, 그리고 큰 수익은요. 조정 이후에 다시 들어갈 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신용과 미수 반대 매매 그리고 CFD 반대 매매 물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스탁론 반대 매매까지 있어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미리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오후 들어가서 매도 물량이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단기적인 리바운딩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겁먹을 자리도 아니고요. 무작정 물탈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오늘 오후에 나올 이 수급이 6월 18일 이 FOMC 전까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하이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뉴스가 아니라 수급 그리고 환율이 언제 떨어지는지입니다. 자, 오후장까지 이 외인들의 선물 흐름, 환율, 프로그램의 매매 강도, 자, 이러한 세 가지들을 전부 체크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은요, 왜 떨어졌는지보다 어디까지 흔들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온 이 하락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현재 SK 하이닉스 최고가 247만 원 찍은 이후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죠. 자, 오늘 장 초반에는 결국 200만 원 라인 이탈을 하면서 180만 원 자리까지도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80만 원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차트 보시면 180만 원에서 185만 원 구간이 기존 매물대와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에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랑 외인들이 가장 많이 싸웠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 도달을 하자마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장 봐야 되는 차트상의 가장 중요한 가격은 200만 원 부근입니다. 자, 원래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했던 자리인데 오늘 한번 깨졌었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반대로 이 200만 원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 오늘 오후장이나 내일 이후에 이 200만 원 위로 다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하락 공포가 상당 부분 진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하지만 200만 원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 밑에서 움직이게 되면요,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열어두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경우에 다음 지지 구간인 180만 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수급도 같이 보면요, 현재 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거래소 기준 순 매수는 지속적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프로그램 매매 역시 최근 계속해서 매도 우위였죠. 자, 그래서 오늘 장초 급락 이후 나온 반등 역시요, 젠슨왕 호재 및 이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서 만든 반등이라기보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 낙폭을 줄이는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반등 자체보다 이 반등 뒤에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수세가 붙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되느냐, 이런 걸 중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오후 2시 전후로 해서 스탁론 반대 매매가 남아 있습니다. 즉 오늘 장은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나오는 반등만 보고 이 바닥이 확인이 됐다라는 단정을 짓기엔 아직 남아있는 이런 수급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현재 시장은 금리, 환율, FOMC 일정,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추가적으로 스페이스 X 같은 이 6월 중순까지 예정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6월 18일 FOMC 이전까지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 SK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건 247만 원 신고가도 아니고 오늘 나온 반등도 아닙니다. 자, 200만 원을 회복을 하느냐, 180만 원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주느냐, 그리고 오후장 들어가서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들어오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놨습니다. 010-8018-2913. 자, 위에 보이는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주세요. 당장 오후장부터 반대 매매로 인한 추가 급락이 나온 이후에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최대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구간,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저점 매수 구간까지 핵심 가격 정리해서 공유를 드릴게요. 자, 영상 보고 계시는 지금 화면 상단 번호로 SK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셔가지고 오후장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핵심 가격 구간 공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단순히 가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가격대가 다가왔을 때 수급이랑 프로그램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장중 상황에 따른 고점 매도 그리고 저점 매수 타이밍 같이 공유를 드릴 거예요. 자, 사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뒤에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주가가 다 움직인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움직인 뒤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이라는 거죠. 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자리,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가 바뀌는 자리,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가격을 지키기 시작하는 자리. 자, 수익률 차이는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FOMC 이전까지 있는 초대형 이벤트들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일정들에 맞춘 전략들 우리가 미리 파악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가 오를 때는요, 수익은 있었는데 욕심 때문에 팔지를 못해요. 자, 막상 눌림이 나오면 어차피 오를 거니까, 자, 이런 생각으로 버틴다거나 하락하는 공포심 때문에 손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외인이나 기관 같은 이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수익을 100%, 200%볼 때요, 개인 투자자들은 꼴랑 20%에서 30% 보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 현재 주식시장에서 돈을 크게 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한 방향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손 투자자나 메이저 자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시장 분위기가 뜨거워질 때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하고, 반대로 시장이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올 때 의미 있는 저점 매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간다는 겁니다.
자, 6월 18일 FOMC 이전까지 있는 매크로 이슈들을 볼 때요.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단순히 버티는 것보다는 이러한 일정들에 맞춘 대응 전략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유 드리는 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위한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셔가지고 오후장에 나올 변동성에 같이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선물까지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주도 자금은 계속해서 순환하고 항상 다음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외인 쪽과 기관 쪽에서 조용히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수급 흐름이 평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같은 대형주 장세에서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항상 큰 시세를 주는 종목들은요, 사람들이 몰려든 뒤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만간 주도 자금이 몰리면서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말 고심해서 발굴한 종목이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3분 정도만 더 집중해 가지고 영상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대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 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지는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